지원 패턴 이제 알았어요. 수능 결과도 좀 알았고요. 교차 지원이 좀 지속될 거라 이것도 좀 알았어요. 그럼 올해 지원 패턴은 좀 어떻게 변경이 될까요? 자, 보자고요. 요건 제가 이제 인문계, 자연계로 좀 나눠놨고요. 가군, 나군, 다군의 선발 인원을 갖고 좀 나눠봤어요. 제가 여기 1그룹, 2그룹 해놨더니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서열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해놨는데 아마 1그룹이다 한다면 서울대부터 뭐 서성한 그 그룹, 뭐 그 정도 그룹까지, 그다음에 2그룹은 중앙대 그 그룹 정도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3그룹은 건국대 뭐 그 그룹들, 4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순세단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5그룹은 인서울 마지막까지 있는 그룹이다. 이게 5그룹이야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지요.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서울권역에서 가나 다군의 선발 인원을 좀 봤더니 다군은 적고요. 가나군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역을 좀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가군과 나군에서 좀 지원 전략과 지원 여부 이런 걸 좀 요 두 군 중심으로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룹별로 군별 선발 인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인문계열의 3그룹 정도까지는 어쨌든 가군과 나군의 선발 인원이 많고요. 특히 가군의 선발 인원이 많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군을 좀 집중군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좀 유리하겠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열 한번 보실래요? 자연계열은 오히려 어때요? 가군과 나군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인문계열하고는 좀 다르게 나군의 선발 인원이 상당히 또 많지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게 집중군은 계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거요? 대학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있고요. 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인원만 놓고 가군 쓰는 게 유리하겠네, 나군 쓰는 게 유리하겠네, 이거 판단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원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해야 될 군은 어딘지, 여기는 조금 뭐 상향을 좀 해봐야겠는데 여기는 좀 적정하게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판단을 해 보실 텐데 지원 패턴이라는 게 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얘기는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인데 지금 보자고요. 소위 얘기하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우에는 매년 충원율 측면에서만 보자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군의 충원율은 한 40% 정도인데 비해서 나군의 충원율은 거의 145% 정도가 나오죠.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한양대 같은 경우도 가군의 충원율은 한 37% 정도가 되는데 나군의 충원율은 213%인 거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이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지원 패턴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만 볼 게 아니고 내가 나군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군의 상위권 대학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쪽으로 이제 이탈을 해야지 내가 어쨌든 간에 고대학을 나군에서 조금 상향 지원을 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내가 추가 합격을 좀 노리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대나 한대의 충원율이 나군에서 높은 이유는 뭐죠? 가군의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가군의 충원율이 좀 적은 이유는 뭐죠? 나군에서는 이탈할 대학이 서울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성균관대와 서울대를 썼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성균관대와 서울대를 썼다. 글쎄요. 이탈하는 인원이 크게 많지 않겠죠. 근데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쓰고 가군에서 연대나 고대를 썼다라고 한다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탈할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합격을 노리고 만약에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군에 비해서 나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지원 여부 전략을 수립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패턴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군을 찾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또는 대학 학과뿐만 아니라 타군에 있는 상위 대학 또는 학과까지 고려하면서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또 한양대 경영이네요. 자꾸 한양대 경영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한양대 경영 같은 경우 가군이에요. 그럼 나군과 다군에는 어느 대학을 많이 썼을까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많이 썼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 전년도 제가 이거 똑같은 걸 한번 봤거든요. 그때 나군에는 물론 서강대, 성균관대, 또 한양대, 뭐 이런 서울시대 이런 학교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모집 단위들은 아니었어요. 모집 단위들은 대부분 한양대 경영이다 보니까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이었단 말이에요. 다군도 마찬가지로 뭐 중대 경영, 한국 외대 경영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2순위 볼까요? 2순위? 성균관대인데요. 자연과학 계열이에요. 3순위는요. 서강대인데요.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예요. 저거 인문계, 자연계 다 쓸 수 있는 모집단이죠. 4순위는요. 서울시립대인데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예요. 다군도 또 중앙대 소프트웨어, 창의 ICT 이런 식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이거는 뭐 지원 패턴에서 다시 또 이제 뭐 교차 지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떻다라는 거죠. 그죠? 한양대 경영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정말 많구나. 나다군에서 그대로 본인이 쓸 대학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쓰고 가군에서 교차 지원을 통해서 한양대 경영학부를 지원을 한 친구들이 전년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거 지금 반증을 하는 거죠. 이런 지원 패턴도 올해 변화된 점이라는 거죠. 올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1그룹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하면서 지원 패턴 또는 지원 전략 여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네요. 지원 패턴에서 이 얘기를 드리네요. 교차 지원까지 좀 고려하면서 전략을 좀 수립하자. 이 얘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는 어떤 거요? 수학 반영 비율과 탐구 변표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거 좀 판단하면서 지원 전략 수립하자. 모집 인원에 따라서 지원 심리가 달라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그룹에서는 인문계열은 가군의 모집 인원이 많은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나군의 모집 인원이 선발 인원이 많다. 이런 모집 인원까지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인원은 지금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죠. 확정된 인원이 아니에요. 12월 27일 날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까지 확정이 되고 나서 최종 확정 인원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학과보다는 대학 위주의 좀 전략을 좀 세운다. 그래서 대학별 지원 패턴, 좀 전에 뭐 성균관대 제가 한양대 보여드렸지만 이런 대학별 지원 패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상위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올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강대랑 한양대에서 반도체 쪽이 생겼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융합 LG랑 채용 조건 하는 이런 거 생겼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이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도 선호도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도 좀 고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이제 그룹을 좀 아래로 좀 내려와 볼게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건동홍이라는 그 라인에서 이 라인에 또 특징이 하나가 보이는 거죠. 이 라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좀 상향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 그룹 안에서 조금 가나다군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지원 패턴이 이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동국대 갖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동국대 인문계열의 경영학과 나군에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 어디를 많이 썼을까요? 봤더니 동국대 그냥 경제학과를 많이 쓴 거예요. 다군에서는 홍익대 경영학부를 많이 썼고요. 이제 학과를 좀 낮춰볼까요? 동국대 법학과를 그럼 쓰는 친구들은 어디 많이 쓰나요? 봤더니 가군에서는 숭실대 법학, 다군에서는 홍익대 법학 이렇게 쓰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 가군에 있는 자연계열의 기계로봇 에너지공을 좀 봤더니 나군에서는 또 동국대 정보통신, 다군에서는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 이런 식으로 같은 그룹 안에서의 지원 패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그룹에서는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보자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내가 그냥 가나다군을 지원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뭐 한 군에서는 상향 지원을 하고요. 한 군에서는 적정 지원을 하고요. 뭐 하나에서는 안정 지원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 성적
전략에 따라서 가나 다군을 같은 그룹 안에서 쓰는 것도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다른 친구들도 여기 많이 쓰니까 나도 여기 쓸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원코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군뿐만 아니라 그 군의 대학과 모집 단위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지원 패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 보자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것 중에 5그룹, 인서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룹인데 5그룹의 자연계예요. 5그룹의 자연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자고요. 여기서는 제가 나군의 상명대를 딱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가군과 나군은 내가 고려를 해볼 만한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나군에도 적지 않은데요?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자고요. 가군의 명지대 같은 경우는요, 모집 단위가 2개밖에 안 돼요, 지금. 일단 모집 단위가 좀 많고 그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도 좀 많은 경우 조금 지원하기에 좀 수월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단 말이에요, 명지대. 서울여대도 모집 단위 하나밖에 없어요, 자율전공. 동덕여대요, 5개가 있는데 약학 포함이기 때문에 약학 빼면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모집 인원도 근데 57명밖에 안 돼요. 가톨릭대요? 모집 단위 2개밖에 안 되네요. 66명. 한성대요? 138명인데요. 3개밖에 안 돼요, 모집 단위. 그래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좀 많겠네요. 근데 이거 야간학과 포함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 그룹에서 만약에 나군에 제가 자연계인데 어느 대학을 좀 쓰고 싶어요. 어느 대학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딱 보면은 상명대 모집 인원도 많죠. 225명. 모집 단위도 12개나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명대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명대로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의외로 상명대의 입결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되게 어떤 의미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명대를 쓰지 말라는 건가요?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상명대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건데 무조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상명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성적이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외에 다른 대학 모집 단위가 하나 또는 2개 있지만 다른 대학의 지원 여부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단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건 좀 알고 지원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울 마지막에 있는 그 대학까지의 그룹에서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라고 또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대학에 따라서 영어의 의미가 매우 높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영어 얘기하면서 어느 대학 얘기했죠? 그죠? 여대 3개, 한국항공대,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영어 반영 비율이 30%나 들어가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영어 성적도 좀 환산해보고 고려하면서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 교차 지원을 이 그룹에서 내가 조금 더 윗대학으로 교차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1개 그룹 정도 위로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까 기사들처럼 막 2개 그룹, 뭐 3개 그룹 이상을 교차 지원으로 좀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그룹 정도 상향을 했을 때 합격이 가능한지 이 정도를 좀 판단하면서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좀 상향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올해는 이제 서울권역에서는 서울여대가 3개 영역만 반영하죠. 국수, 영탐 중 택 3으로 반영 비율도 33.3%씩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고려를 좀 해보자. 물론 입결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한 과목을 좀 망쳤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대학들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위권 모집단이랑은 좀 다르게 대학도 중요하지만 학과 위주로 지원이 좀 다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면서 학과별 모집 인원까지 고려하면서 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점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